남북 정상급 회담에서 북한의 장사정포가 언급됐습니다. 비무장지대 충돌 방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데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어떻게 될까요? 국방부는 후방 철수를 거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핵전쟁을 막았다며 미북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반박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김정은 위원장과의 첫 통화를 예고했습니다. 정치인과 지인 등의 청탁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은행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딸 면접에 아버지가 참여해 고득점을 주고 별도의 전형을 새로 만들어 합격시키기도 했습니다. 인천의 58층짜리 아파트 17층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전남 고흥에선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실종돼 이틀째 수색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지난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우리 측이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 후퇴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해 분위기 조성과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은 아니란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라는 압박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만약에 장사정포를 후방 철수한다면 크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뉴스7은 수도권 최대 위협인 이 장사정포의 후방 철수는 과연 어느 수준까지 언급된 건지, 장사포는 얼마나 위협적인 무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안형영 기자의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은 적대 행위 중지와 휴전선 인근의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적 대책을 세울 데 대한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하다 보면 북한 쪽으로 포탄이 넘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우리는 한미가 협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우리 측은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된 무기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맞받아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도권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두고 우리 측이 장사정포 후방 철수를 제안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국방부는 그럴 단계가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장사정포 후방 철수가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축 차원에서 북한의 장사정포나 미사일 기지 후방 철수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자, 그럼 이 장사포는요, 과연 어떤 무기일까요? 이 장사정포는 이 최전방에만 300여 문 넘게 배치가 돼서 우리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핵, 미사일과 함께 3대 위협 전력으로 꼽힐 만큼 이 수도권에는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240mm 방사포가 불을 뿜고 날아갑니다. 포탄이 떨어진 곳은 먼지가 일며 초토화됩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가운데 가장 큰 위협으로 꼽히는 장사정포입니다. 170mm 자주포와 함께 240mm 방사포도 사거리가 40km 이상으로 수도권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장사정포입니다. 북한은 천여 문의 장사정포 중에서 330여 문을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2만 5천여 발을 수도권을 향해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170mm 자주포는 갱도 진지 속에 있다가 발사 때만 갱도 밖으로 나왔다 숨기 때문에 타격도 힘듭니다. 북한은 최근 사거리가 200km가 넘는 300mm 방사포도 개발해 10여 문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신형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의 사격 결과를 보시고 명중성이 바늘귀를 뀌어도 대단히 정확한 데 대하여 휴전선 인근에서 쏘면 평택과 오산은 물론 계룡대까지도 공격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핵전쟁을 막았다면서 연일 미북 회담 성과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인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좀 잘 펼치면서요, 김정은이 부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뭐가 부럽다는 건지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남에서 북핵 문제를 풀었다며 회담 결과를 자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핵전쟁을 막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If you don't agree to meet, you know what you're going to have? You're going to have nuclear war. That's what you're going to have. 이번 회담에서 CVID 명시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런 발언에 대해 언론들은 성급한 승리 선언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면서 추후 협상에서 북한의 양보 의혹을 꺾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김정은의 독재를 부러워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He is the strong head. Don't let anyone think anything different. He speaks and his people sit up at attention. I want my people to do the same. 트럼프 자신이 한미훈련 중단을 제안했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보도도 나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 5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 한미훈련 중단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의 뜻을 알리자 시 주석이 그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미국 측에 요구하라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언대로 한국 시간 오늘 밤에 미국 정상통화가 과연 이루어질까요? 이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이르면 이번 주에 미국과 북한이 후속 회담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길에 오릅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단독회담 도중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과 김여정 제1부부장을 회담장에 잠시 불렀습니다. 샌더스 대변인과 김여정은 이 자리에서 서로 직통번호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Gave him a very direct number. He can now call me if he has any difficulty. 김정은은 내 책상에 핵 단추를 없애버린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전 세계 사람들이 이를 알고 존경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 오늘 밤 김정은과의 통화를 예고했습니다.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That's a very important thing. I can now call him. 청와대는 미국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진다면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과 북한은 이르면 이번 주 후속 회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북한 비핵화 논의 이후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강 정상 외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자,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이 장사포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어떤 맥락에서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부 정운섭 기자와 함께 좀 다양한 가능성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까지 국방부는 이 장사포의 지읒자도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공식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휴전선 인근에 이 집중 배치된 무기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이 엄밀하게 말하면 이 장사정포라는 단어만 나오지 않았다라는 뜻이지 장사정포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장사정포 후퇴 논의가 시작됐다, 뭐 이런 이야기의 기사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이 철수 논의는 아니었다라는 게 또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예. 예, 북한이 이 한미 연합 훈련 과정에서 이 우발적인 충돌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 측이 얘기를 하니까 예. 또 우리 측이 그러는 북한도 장사정포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근데 듣기에는 한미 연합 훈련이 중단이 되면 네. 장사정포도 뒤로 뺄 수 있다. 뭐 이렇게 들리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 철수 논의까지는 할 수 있지만 예. 또 지난 회담에서 일단 서로의 위험 요소를 지목하는 정도까지만 언급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실제로 남북 관계가 아직 이 최전방에 포진된 포병 부대를 철수시킬 만큼 또 이 신뢰가 쌓이지도 않았고 또 뭐 이런 사안들이 최고
권력자들끼리의 어떤 대원칙이나 그런 합의 없이 그렇죠. 이런 장성급 회담에서 이 합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은 지금 중단하는 절차를 좀 밟아가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장사정포가 뒤로 후퇴하는 거 이게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입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을 좀 고려해봐야 되겠지만 아직 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게 관측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뭐 북한이 또 나만 못 믿겠다라고 예. 장사정포를 그래서 후퇴 못 시킨다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하. 또 우리가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이동시킬 의향이 있으니까 예. 남한도 이 휴전선 인근에 있는 포병을 후방으로 옮겨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휴전선에서 그 이 장사정포를 대응할 만한 우리의 전력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네, 우리 군이 그 155mm 네. K9 자주포와 이 다연장 로켓 1000무를 배치하고 있고요. 예. 주한미군은 이 다연장 로켓과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한미 포병의 후방 이동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오늘 이 장사정포 철수 논의는 없었다라고 극구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정운섭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대위를 구성할지 말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한국당이요. 진로를 놓고 내부 논란이 지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새 규합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성과 사과를 했지만 진로는 오리무중입니다. 당장 전당대회를 열지는 않기로 했지만 김성태 대행 체제로 운영할지 비대위를 구성할지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해법도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내일은 재선 의원들이 모여 재선급 비대위원장 옹립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모레는 초선 의원들이 모여 외부 인사 영입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지난 10년 보수 정치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중진은 정계 은퇴를 하고 정우택과 유기준 의원 등 자천 타천 대표 후보로 꼽히는 중진들은 따로 모임을 열어 새 규합을 시도하려다 일정이 외부에 노출된 후 취소했습니다. 사실상 당권 경쟁에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한국당 의원 대부분은 소리 죽인 채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사죄 행사를 연 의원총회에도 소속 의원의 절반인 6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당 공식 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당을 수습할 대책도 수습할 사람도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 수습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내일 공식 출범을 해서 모레 워크숍을 열어서 당 진로를 논의를 합니다. 중도냐 보수냐의 해묵은 당내 논란으로 벌써부터 시끄러운 가운데 민평당과의 정계 개편 논의설까지 나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어제 4명의 비대위원을 선임하고 내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일단 모레 워크숍에서 당 진로를 모색합니다. 당 정체성이 중도냐 보수냐 하는 해묵은 논쟁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 개혁 실용 정당을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이 이 한국당과의 차별화에 실패해서 보수 야당의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한 점들을 정체성의 혼란이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 출신 중에서도 장진영 전 대변인은 선거 패배로 많은 후보들이 줄줄이 빚더미 실업자가 됐는데 패장인 안철수 전 후보는 따님 축하 외유를 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재결합설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선장을 잃은 바른미래당이 내후 외환에 빠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전현직 은행장 4명과 전직 국회의원 등 38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면접을 보는 등 부모의 지위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 현대판 음서제라 할 만합니다. 최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KB 하나은행에 지원한 남녀의 비율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합격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4배 넘게 많았습니다. 2013년부터 4년 동안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정해놓고 여성들을 대거 불합격시킨 겁니다. 하나은행은 인사청탁을 받고 해외대학 출신 전형을 새로 만드는가 하면 대구은행은 가짜 보훈번호까지 만들어 주요 거래처 자녀를 보훈특혜 전형에 합격시켰습니다. 국민은행은 부행장 아들과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여성 응시자를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가 면접서 불합격시키기도 했습니다. 채용팀장의 과잉 충성이 빚은 촌극입니다. 2015년 광주은행 신입채용 면접장에선 부녀 간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원인 아버지와 딸이 평가자와 지원자로 마주 앉았고 아버지는 최고 점수를 줬습니다. 조문환 전 새누리당 의원도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부산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은행별 기소 대상자는 부산은행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함영주 KB 하나은행장 등 은행장 4명도 포함됐습니다. 전국 6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를 적발한 검찰은 신한은행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상용 개양귀비인 줄 알고 심었다고 하는데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1, 2층 세대 베란다에 정원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68살 이모 씨는 여기에 양귀비를 심어 키웠습니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여서 재배가 금지돼 있습니다. 다른 집과 달리 유독 꽃과 나무가 빽빽합니다. 이 씨는 양귀비 재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렇게 키 큰 식물로 정원을 가려뒀습니다. 하지만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안을 들여다보면서 들통났습니다. 이 씨는 관상용 개양귀비인 줄 알고 종묘상에서 씨앗을 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양귀비는 개양귀비와 달리 줄기에 털이 없고 꽃잎 색깔이 더 진해 쉽게 분간할 수 있습니다. 이 씨가 재배한 양귀비는 349포기로 대검찰청이 정한 입건 기준인 50포기를 훨씬 넘습니다. 저희들 단속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바닥에 펼쳐 나왔을 때는 파출소 바닥에 한 바닥 다 찼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씨의 마약 투약 여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오늘 아침 인천의 58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주민 55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해수욕장에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중학생을 이틀째 찾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강석 기자입니다. 소방 고가 사다리차가 초고층 아파트에 물을 뿌립니다. 방수하는 곳이 다용도실 겸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오늘 아침 8시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58층짜리 아파트 1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주민 55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17층에서 검은 연기가 분출된다고 주민들이 신고한 내용입니다. 경보설비 작동 잘 됐습니다. 어젯밤 10시 54분쯤 서울의 한 여관에서는 술에 취한 50살 김모 씨가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여 투숙객 8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울산해경은 어젯밤 11시쯤 울산항에 정박한 석유제품 운반선 내부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포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미얀마인 33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부인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 미얀마 피의자가. 통화 중인데 이제 그 피해자가 와이프 험담을 하더라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격분을 해가지고. 어제 낮 5시쯤 전남 고흥 입금 해수욕장에서 16살 A군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잠수사를 투입해 이틀째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오는 12월부터 기존 담뱃값 경고 그림보다 더 독해진 그림이 새로 부착됩니다.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형 전자담배 경고 그림도 발암성을 경고하는 그림으로 교체되는데요. 담배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담뱃갑 한 면에 그려진 섬뜩한 폐암 수술 장면.
하지만 오랫동안 봐온 일부 흡연자들에겐 이미 익숙합니다. 보면 불편하긴 한데 피 입장에서 안 살 수는 없으니까 계속 사게 되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흡연 예방 효과가 떨어지자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새 경고 그림으로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 혐오감을 주는 그림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고 폐암 위험 최대 26배와 같이 암 발병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는 더 구체적입니다. 이 관련형 전자담배 주사기 그림도 발암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으로 교체됩니다.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최근 식약처 조사 결과를 고려한 겁니다. 전자담배를 생산하는 일부 회사의 발표에서조차 니코틴이나 타르 외에 발암물질의 포함 또 발견 사실도 공표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담배협회는 관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유해성에 대한 검증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립 모리스는 내일 자사 제품인 아이코스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네, 지난주 둔기까지 휘두른 폭력 상황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요즘 임대료와 권리금을 둘러싼 이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는 일이 잦아지자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런 갈등을 못 막고 있다면서 개정 요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구속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 퇴거 요구에 앙심을 품고 벌인 일입니다. 폭행 전엔 차량으로 건물주를 치려고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거실 유리 앞에서 저희 집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라. 이걸 집회를 수백 번씩 하고. 서울 종로의 이 의류 매장 임대인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세입자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권리금을 놓고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한 2년 했어요, 보통 승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가고 있지 않고 하거든요.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6년 전부터 서울 노량진에서 카페를 하는 박진호 씨는 건물주와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5년이 끝나자 건물주가 권리금은 한 푼도 못 주겠다면서 상가를 비워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잡고 나니까는 나가랍니다. 돈을 받았고 나가더라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지난해 서울시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11,000여 건에 달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양측 모두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수사를 앞두고 특수부 카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쯤 사건을 재배당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인데 신속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 수사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를 투입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이미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협조 의사를 밝힌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담당 수사팀도 바뀝니다. 현재 중앙지검에 접수된 고소고발 20여 건은 공공형사부에 있습니다. 중앙지검은 공공형사부가 삼성 노조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논의를 통해 이르면 내일 재배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특수부가 맡거나 특수부 중심의 별도 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만큼 수사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가 추측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으로는 고소고발장 대부분에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꼽힙니다. 이에 앞서 해당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 판사들의 조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보고를 받고 협의해서 수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또 사실이 진실이 밝혀지는 데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 움직임에 법조계는 긴장과 우려 속에 향후 전개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어느덧 6월의 절반을 넘기면서 이제 슬슬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찾아오는구나 싶으실 겁니다. 해수욕장은 벌써 피서객으로 붐비는데요.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덥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던집니다. 튜브에 올라 여유를 즐기고 수상 놀이기구를 타며 더위를 잊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오늘 하루 비석에 9만 명이 몰렸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해수욕장에 친구랑 놀러 왔는데 시원하고 좋네요. 작은 선풍기를 손에 들어도 부채질을 하고 양산으로 해를 가려도 더위를 피하지 못합니다. 날씨가 흐린데 나와보니까 많이 더워서 아이스크림 친구랑 사서 먹고 있어요. 오늘 낮 기온은 경남 함양 30.3도, 대전 29.9도, 광주 29.1도, 서울 27.5도까지 올랐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서 햇볕이 강해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을 기록했습니다. 날이 흐려서 선크림 안 바르고 나왔는데 햇빛이 뜨거워서 걱정이에요. 내일부터는 더 더워집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전 31도, 서울은 30도까지 올라갑니다.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우리 도로를 달릴 날이 머지 않았다는데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으시죠? 오늘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이 직접 타볼 수 있는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속도를 내며 잘 달려나가는 자동차. 겉으로 보면 차이를 모르지만 자율운전차의 운전자는 핸들에서 손을 뗀 상태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제가 직접 타보겠습니다. 끼어들기 차량이 나타나자 알아서 감속하고 보행자 모형이 나타나자 갑자기 멈춥니다. 보행자가 나타나니까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는 등 돌발 상황에도 적절하게 대응합니다. 오늘 처음 자율주행차를 타본 시민들도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혼자서 움직이는 게 신기하긴 했는데 그 차가 고장나면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무서웠어요. 오늘 체험 행사에는 현대자동차와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 7대가 동원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현재 46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안전에 대한 매뉴얼,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과 같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상황에 대비해 차량 보유자와 제조사 간의 책임 배분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화장품의 원료는 대부분 동물성이죠. 그런데 이제 동물을 이용하기보다는 식물을 활용하자 이런 분위기가 화장품 업계에서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뷰티의 녹색 소비 바람이 부는 건데요. 신은서 기자가 유럽과 국내 업체들을 취재했습니다. 색조 화장품부터 욕실 비누까지 식물성 재료입니다. Orange and lemon oil, so all natural oils from ethical sources. Natural sources. 다 쓴 용기 5개를 모아오면 새 제품으로 바꿔줍니다. So rather than just putting chemicals in your face or in your hair, you can have something that's more natural, especially in the stressful world. 교회에서 직접 식물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빗물도 재활용합니다. So the sloping roof of the factory collects rainwater because every desk has a window. So if they're working hard, they can look outside, see the countryside and relax their eyes.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산업단지 안에서 화장품에 쓸 원료를 직접 재배하기도 합니다. 동물 실험을 안 하는 제품들이 인기를 끕니다. So the general trend is consumers are becoming more ethical when they buy their products. 우리가 유럽 수출국 5위에 올라선 것도 이런 흐름을 따라잡았기 때문입니다. 인삼 같은 식물성 원료가 유럽의 자연주의 바람과 맞아떨어진 겁니다. 용기를 재활용하는 곳도 늘어납니다. 매장이 바닥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가구 등을 총 70%의 마감재로 사용하고 있으십니다. 자연에서 얻어 자연으로 되돌리자는 녹색 소비가 뜨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선입니다.
미술관을 따분한 전시 공간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요즘 미술관에선 음악 연주는 기본, 이 춤도 추고 달리기도 합니다. 미술관의 변신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레이닝복을 입은 여성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얼핏 댄스 교실 같지만 미술관입니다. 어깨 서클. 하나, 둘, 셋, 넷. 국립현대미술관은 스포츠와 전시를 결합한 이색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예술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문화 프로젝트입니다. 전시회 설명도 듣고 평소에 못 해보던 현대무용 수업도 듣고 해서 너무 새롭고 미술관 안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삼청동 일대를 달리고 전시를 관람하는 러닝 프로그램도 인기가 뜨겁습니다. 롯데뮤지엄은 직장인을 위해 늦은 시각까지 미술관을 개방하는 뮤지엄 나이트 행사를 열었습니다. 플라멩코 댄서가 무대에 오르고 관람객들은 술을 마시며 전시와 공연을 즐깁니다. 비올리스트이자 현대미술 애호가인 리처드 용재훈일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연주회를 열고 관객과 미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관객과 가까워지려는 미술관의 변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반성문 들고 파출소. 이 반성문이 보이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찰청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동영상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파출소 내부에 경찰관을 따라서 한 아이가 들어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손에는 종이가 한 장 들려 있는데 경찰관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 이 종이가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봅니다. 종이를 보면은 종이에는 저는 엄마의 돈 10,000원을 가져갔습니다. 이유는 이번 주 용돈을 못 받아서 돈이 없어서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너무 후회가 된다. 엄마와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또 돈을 훔쳐서 엄마 속을 썩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돈을 가져갔다는 뜻인데 직접 엄마가 가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기까지 간 게 참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를 그 파출소로 데려온 경찰관이 엄마 돈이라도 몰래 가져가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타독타독 토닥이면서 다음부터 절대 이러면 안 된다. 믿고 여기다 서명을 해준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이를 돌려보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만 좀 울먹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반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티즌들은 단호하게 아이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파출소로 보낸 엄마, 또 엄마의 뜻을 바로 알아듣고 아이를 따뜻하게 교육한 경찰관 모두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모범 골퍼의 비매너, 필 미켈슨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프로골퍼 필 미켈슨의 돌발 행동에 골프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국 US 오픈 골프 대회 3라운드인데요. 파4 홀에서 네 번째 샷 5.5m 퍼트를 시도를 하는데 공이 굴러가네요. 홀컵을 빗나갑니다. 근데 이 계속 굴러가니까 필 미켈슨 선수가 뛰어가서 움직이는 공을 저렇게 탁 칩니다. 홀컵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탁 칩니다. 이야, 프로골퍼에서는 이제 처음 봅니다, 저런 장면.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비매너로 취급받는 행위입니다. 미켈슨 선수 이 행위 때문에 이 벌타를 받았습니다. 공이 계속 굴러가게 두는 것보다는 벌타를 받더라도 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뒤이은 퍼트도 연속으로 실패해서 벌타를 포함해 모두 10타를 이번 홀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용어도 생소합니다. 섹스듀플 보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6오버파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경기 후 미켈슨 선수는 고의로 움직이는 공을 쳤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의에 어긋날 의도는 없었지만 만약에 예의에 어긋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사과한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 반발, 매트리스가 보이는데 관련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네요. 네, 라돈이 검출돼서 수거된 대진 침대 매트리스는 충남 당진의 동부항만 고철 야적장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 일대 주민들이 야적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매트리스 유입을 막고 나섰습니다. 당진시장도 라돈 매트리스 유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주민들이 입구를 막자 그 라돈 매트리스를 실은 200여 대의 화물차가 진입을 하지 못하고 길가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또 건강을 위협하는 그 라돈 검출 매트리스를 이 지역에서 수거해 분리 작업을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정부는 우체국을 통해 수거한 매트리스 24,000개를 이 지역에서 스프링과 섬유를 분리할 작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박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내일 16강 진출에 분수령이 될 스웨덴과의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릅니다. 이 선발 출전이 유력한 투톱 파트너 손흥민과 황희찬이 득점포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웨덴과의 일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잠시 뒤 밤 9시부터 니즈니 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공식 훈련에 돌입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우리 대표팀이 스웨덴전에 착용할 유니폼입니다. 이 옷에 승리의 기운이 묻어 있습니다. 하얀색 상의를 입고 뛴 11번의 경기에서 대표팀은 2승 5무를 기록해 승점을 딸 확률이 64%에 달합니다. 공격 천병은 선발 출전이 유력한 투톱 파트너 손흥민과 황희찬이 맞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지난 시즌 넣은 18골 가운데 8골을 노란 유니폼을 입은 팀에 넣을 만큼 강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웨덴이 노란 유니폼을 입어 손흥민이 승리의 파랑새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래 큰 선수들이 작은 선수한테 약하다는 그게 있잖아요. 그 팀이 조직력이 되게 좋고 튼튼한 거는 사실이지만 저희도 그런 약점을 공략해서. 스웨덴의 경기 대상으로는 분데스리가 도우망 출신 에밀 포르스벨입니다. 빠른 스피드에 골 결정력까지 갖추고 있어 수비진의 압박이 필요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대표팀은 스웨덴전 승리로 8년 만에 월드컵 승리와 16강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각오입니다.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자, 내일 스웨덴전 응원 어디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거리 응원이 열리는 광장들은 벌써부터 붉은 악마들을 맞을 준비에 분주합니다. 대형마트는 맥주와 치킨 등을 준비하러 온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거리 응원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분위기를 띄웁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부터 이곳 영동대로는 새로운 응원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내일 이곳엔 3만 명이 모일 예정인데 자정부터 하루 종일 7개 차로가 통제됩니다.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땐 한국전이 모두 아침이나 새벽이어서 거리 응원에 대한 갈증이 컸습니다. 다른 축구 팬들이랑 어울려서 응원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퇴근하고 여기 제가 강남에 일하기 때문에 여기 영동대교 나와서 응원할 예정입니다. 붉은 악마가 모이는 광화문과 서울광장에도 오늘 저녁부터 대형 스크린이 설치됩니다. 주변 호프집들도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리 응원은 서울 시내 3곳을 비롯해 수원 월드컵 경기장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립니다. 집에서 경기를 즐기려는 사람들은 미리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친구들이랑 먹거리 사서 간단하게 술도 마시고 즐기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내일 시민 안전을 위해 주요 역사마다 안전요원을 2배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차순호입니다. 월드컵이 한창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 8명이 다쳤습니다. 졸음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로 일단 파악됐는데 한때 월드컵을 노린 테러 가능성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노란색 택시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그대로 치고 표지판에 부딪혀서야 멈춰섭니다. 주변의 시민들이 택시로 달려들자 기사는 이들을 뿌리치고 달아납니다. 현지 시간 1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택시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8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모스크바의 관광 명소인 붉은 광장에서 200m 떨어진 곳. 쇼핑몰이 즐비한 데다 월드컵을 맞아 더 붐볐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월드컵 경기를 응원하러 온 멕시코인 등 관광객도 포함됐습니다. 현장에서 달아났던 택시기사는 끝까지 쫓아간 시민들의 손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차가 막히는 도로를 운전하다 졸았고 무의식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운전대를 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일어난 첫 대규모 인명사고에 러시아 치안당국은 한때 테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를 펼쳤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네, 날씨가 하루하루 한여름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내일 서울을 포함한 곳곳의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불볕더위가 예상되고요. 강릉의 낮 기온 27도 등 동쪽 지역 역시 오늘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더위를 식혀줄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데요. 때문에 이번 한 주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경북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강릉도 20도, 대구 19도 등 오늘보다 높겠고요.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전, 전주 모두 30도, 울산 27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호날두의 환상적인 해트트릭도 이 메시의 안타까운 페널티킥 실축도 사실 저에겐 별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첫 경기 내일로 다가오니까 벌써 긴장이 됩니다. 우리 태극 전사들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경기 펼쳐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